안녕하세요. 법무사TV 알기 쉬운 성년 후견 코너의 윤동현 법무사입니다. 네, 오늘도 이충희 법무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의 사무총장 맡고 있는 이충희 법무사입니다. 새해에도 알기 쉬운 성년후견 코너에서 성년후견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작년에 3번이나 네, 우리 방송을 맞습니다. 하셨잖아요. 네네. 이게 좀 적응이 되시나요? 4번째인데. 적응 계속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2024년을 맞이했으니까 네. 앞으로도 이제 쭉 이렇게 또 더욱더 재밌게 네네네. 성년 후견 코너를 풍성하게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법무사TV 처음으로 또 출연하신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의 사무 담당자 법무사님이 계십니다. 이름이 좌진아 법무사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좌진아 법무사입니다. 저는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의 전문가 후견인 양성과정을 이수하고 2022년부터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가 법인 후견인으로 선임된 성년후견 사건의 후견사무 담당자로 임명돼서 현재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재 3건의 성년후견 사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많은 분들이 저 때문에 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성이 네. 책도 아니고 죄도 아니고 우좌할 때 좌. 맞아요. 한자가 좌우 왼좌자를 써요. 왼좌. 네. 그거 어떻게 성은 또 어떤 좀 뭐 유래가 있나요? 제가 항상 인사드리면 좌씨 처음 봤다는 얘기 되게 그렇죠. 많이 듣는데 예. 근데 이쪽에서 근데 제주도 제주도. 좌씨가 되게 많고 이제 집성촌이 제주도에 있거든요. 제주도. 그래서 제주도 분들은 흔하지는 않아도 되게 많이 들어본 성씨일 거라고 생각이 전국에 들어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예, 대략 3,000명 정도가 있는 걸로 아는데 한 1,900명 정도가 제주도에 있다고 저도 들었어요. 제가 볼 때는 성 때문에 앞으로 이런 법무사 하시기에는 되게 좋으시지 않을까. 네. 절대 까먹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이름 보고 한 2-3번을 더 봤습니다. 예, 그래서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면.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도 이제 성년 후견 관련된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는데요. 이충희 법무사님, 후견 사무 담당자가 뭔가요? 우리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는 전국 가정법원으로부터 성년후견인 또는 성년후견 감독인으로 선임이 돼서 성년후견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성년후견 업무를 이제 전담하는 저희 본부 내에 법인후견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별도로 성년후견 업무만 전담해서 이제 총괄하고 있는데요. 우리 후견 사무 담당자님들은 이제 우리 본부에 전문가 후견인 양성 과정을 이수해서 전문적으로 후견에 관한 이제 소양을 갖추신 분이라고 할 수가 있고, 이러한 후견 사무를 담당하기 위해서 지원하신 분들 중에 이제 선임을 하고 있고요. 후견 사무 담당자는 이런 분들이 이제 직접 저희가 이제 법인 후견인으로 이제 선임된 사건들을 맡아서 이제 직접 수행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알기 쉬운 성년 후견 코너에서는 자법무사님 처럼 후견 사무 담당자들과 함께 출연을 해서 성년 후견에 관한 이제 구체적인 경험들을 이제 공유하려고 합니다. 계속 새로운 분이 출연하고 계세요. 그래서 몇 명까지 출연하시는지 여러분 4번째입니다. 한번 기다려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연말에 우리가 송년회를 했는데 성년 후견, 피성년 후견 이러니까 사실 좀 어렵거든요. 좀 용어가 생소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좀 이 알기 쉬운 성년 후견 코너를 통해서 많은 국민 여러분들이 이러한 좀 용어에도 좀 익숙해지는 좀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후견인은 가족 외에도 법무사나 사회복지사, 그리고 회계사, 세무사, 또 법인도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이준호 법무사님, 이거 어떻게 되나요? 예, 이렇게 방금 말씀을 하셨지만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제 후견인이 여러 명이 가능해 이렇게 이제 그거에 대해서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전에 금치산 한정치산 제도에서는 최근친의 연장자가 이제 후견인이 되는 걸로 이렇게 법정이 되어 있었다면, 새로운 성년 후견 제도에서는 법원에서 가장 피후견인을 누가 잘 돌볼 것인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고려해서 직권으로 후견인을 선임하고 있고요. 이미 후견 계약을 통해서 본인이 가장 본인을 잘 돌봐줄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을 이제 계약을 통해서 후견인을 선임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전의 제도와는 이제 확연한 차이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정확한 통계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성년 후견인으로 피성년 후견인의 가족이 가장 많이 선임이 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가족 간의 갈등 때문에 이제 가족 안에서 적정한 후견인을 선임하지 못해서 저희와 같은 이제 법무사나 또 사회복지사나 이러한 제3자 전문가 후견인을 선임을 하고 있고요. 저희 본부도 전문가 후견인으로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출연하신 우리 좌진아 법무사님도 이게 가족 간의 갈등이 있는 이제 사건에 대해서 이제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가
성년 후견으로 선임된 그 사건의 사무 담당자로 하시는 거죠? 네네. 방금 전에 이제 사무총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성년 후견이나 한정 후견 개시 심판 청구에 있어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후견인으로 피후견인의 이제 배우자나 자녀분 등 이제 가족분들이 선임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한국 성년 후견 지원본부가 선임돼서 진행하고 있는 사건들의 경우에는 가족 간의 다툼으로 인해서 법원에서 가족이 아닌 제3자인 우리 한국 성년 후견 지원본부가 선임된 경우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후견 사무 담당자로서 가족들 사이에서 곤란한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게 좀 곤란하셨어요? 예. 제가 후견 사무 담당자로 임명돼서 처음으로 맡아 이제 진행하고 있는 사례의 경우도 피후견인이 보통 치매 전 단계라고 하는데요. 그 경도 인지장애 증상이 있었었어요. 무슨 말인가요? 경도 인지장애는 치매 검사했을 때 치매까지는 아닌데 인지 기능이나 기억력이 현저히 저하돼서 객관적인 검사를 했을 때 그 결과가 뚜렷이 나타날 정도로 보통 치매 전 단계라고 보통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경도 인지장애 증상이 있던 중에 그 피후견인의 자녀분 한 분이 그 피후견인의 아파트를 증여받아서 본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을 하였는데요.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다른 자녀분이 그 아파트를 피후견인 명의로 원상 회복시키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본인은 이제 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해달라고 가정법원에 성년후견 개시심판 청구를 하였는데 가정법원에서는 이제 이 사건의 같은 경우 자녀분 간의 다툼이 너무 심해서 서로 협의가 잘 안 됐거든요. 그래서 제3자인 우리 한국 성년후견 지원본부를 후견인으로 선임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후견 사무 담당자로서 선임되고 그 성년후견 개시심판 청구를 한 자녀분한테 앞으로 제가 후견 업무를 처리할 거라고 안내드리려고 전화를 드렸었는데요. 그 자녀분께서 전화를 받자마자 막 저한테 화를 내시면서 제3자를 후견인으로 선임한 법원의 결정을 절대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하셔갖고 굉장히 곤란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이충희 변호사님, 진짜 가족 간에 이렇게 소송 절차를 진행을 진짜 했어요? 네네. 이 사건 같은 경우 이제 피후견인이 이제 정신적으로 운전하지 않은 상태라고 이제 저희가 그 상태에서 이루어진 증여 계약이라고 봐서 또 유효하지 않다는 것으로 그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를 한 사건인데요. 정말 말씀처럼 어머니와 딸이 이제 소송을 하게 된 상황까지 이르게 된 거죠. 어떻게 엄마랑 딸이랑 이건 좀 친척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네,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저희가 후견본부는 이제 그 어머니 후견인이니까 그 어머니를 대신해서 저희 우리 후견본부에서 법정에 참석했었고요. 근데 이 사건의 경우는 조금 힘들었던 게 그 따님께서 소송의 상대방이 돼서 이제 힘들어 하셨었는데 이분이 이제 피후견인하고 같이 생활하시고 또 이제 이 피후견인을 돌보고 계신 상황이어서요. 저는 이제 아무래도 이분한테 계속 협조를 받아야 하는 입장이어서 참 난처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녀들 간에도 서로 감정이 안 좋은 상황이셔서 제가 중간에서 자녀분들을 중재하느라 참 애를 많이 먹었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성년후견 업무가 이제 경험이 많지 않은 데다가 가족 간의 다툼이 많은 사건을 담당하다 보니까 이제 후견본부에 상의도 많이 드리게 되었는데요. 가족들한테는 이제 후견인은 한국 성년후견 지원본부고 저는 후견사무 담당자로서 업무를 처리하는 상황임을 말씀드리고 이제 피후견인의 가족들 간의 다툼이 있는 경우에 저는 후견본부의 의견을 따를 수밖에 없다고 이제 가족들을 설득하면서 또 한편으로 본부에는 이런 여러 가지 애로사항 등을 보고하고 상의하면서 현안에 대한 해결 방안을 찾아가게 되니까 이제 후견사무 담당자인 제 입장에서도 후견본부가 많이 의지가 되고 또 도움이 많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무 담당자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후견본부 쪽으로 이렇게 다 문의를 같이 네, 해서 네. 서로 하는 거니까 우리 또 이충희 법무사님께서 많이 도움을 많이 도움을 주셨죠. 주지 않았을까? 상의도 굉장히 많이 드렸고요. 그러니까요. 필요하면 항상 이게 헬프를 딱 요청을 하시는. 네네네. 그 총장님, 피후견인의 뭐 가족 간의 갈등은 뭐 거의 재산 관련돼서 많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불신하고 막 서로 막 갈등도 많이 생기죠. 예, 그렇죠. 대체로 이제 피후견인의 재산을 둘러싼 이제 갈등이 제일 많다고 할 수 있고요. 또 그런데 또 한편으로 피후견인을 이제 본인의 집이나 또 가까운 요양원으로 이제 모시겠다고 자녀들 간에 그러한 분쟁도 발생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피후견인의 이제 신병을 확보하는 쪽이 피후견인의 재산을 뭐 이렇게 나중에 더 받는다거나 뭐 아무튼 그런 쪽으로 또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측면들이 있는 것이 아닌가 뭐 싶기도 한데요. 우리 자법무사님이 이제 담당하고 계신 사건도 이제 가족들이 피후견인의 이제 요양원 선정을 두고
있고 한 채 양보도 하지 않은 일단은 이제 그런 기세로 싸운 그런 사건도 있습니다. 네, 제가 맡고 있는 사건 중에 그 피후견인들 자녀들 간의 갈등이 심해갖고 이제 우리 후견본부가 송년 후견인으로 선임돼서 제가 후견 사무 담당자를 맡은 또 다른 사례인데요. 이 사례의 경우는 피후견인의 그 요양원 변경하는 문제로 가족들 간의 다툼이 심했어서 정말 힘들었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이제 사례를 말씀드리자면 그 교통사고로 인해서 피후견인이 뇌수술하고 또 치매로 인해서 오랜 기간 요양원 생활을 하던 중에 피후견인의 자녀분 중 한 명이 사망했고 상속 재산에 대해 상속인 간의 다툼이 있으면서 이제 성년후견 개시 청구를 한 경우인데요. 그 상속재산 문제로 피후견인의 자녀분들이 서로 형사고소까지 하고 한쪽이 또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면서 상호 간 다툼이 정말 최악의 상황까지 갔기 때문에 서로 간의 불신 또한 대단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피후견인 건강이 많이 악화돼서 식사를 거의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고요. 요양원에서는 이런 상황이 되니까 코로 이제 음식을 섭취하는 비위관 수술을 이제 가족분한테 이제 권하셨는데 이 피후견인의 따님 입장에서는 이제 비위관 시술을 하게 되면 피후견인한테 너무 힘들고 또 이제 비위관 시술이 아무래도 최후의 수단이다 보니까 식사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조금씩이라도 음식을 이제 직접 먹여드렸으면 좋겠다고 이제 요양원에 요구하셨고 이 과정에서 요양원과 이제 자녀분 간에 다툼이 생겨서 결국 따님께서는 요양원을 옮기기를 적극적으로 희망하시는 상황에까지 됐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런 상황을 후견본부에 저는 보고하고 이제 피후견인의 따님이 옮기고 싶어하는 요양원을 직접 방문해서 대기 없이 바로 입소가 가능한지 뭐 입소 비용, 부대 시설은 어떤지 이제 상담을 먼저 하고요. 이제 요양원을 옮기는 방향으로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다 이렇게 우리 자본무사님께서 그렇죠. 이제 직접 이렇게 막 알아보시고. 네, 저도 이거를 아무래도 이제 피후견인을 위해서 이제 하는 업무다 보니까 이렇게 네. 직접 요양원 방문하고 상담하고 이런 업무들까지도 하고. 요즘 요양원은 그렇게 방문하고 그러면 나 후견입니다 이러면 뭐라고 하나요? 좀 아시나요?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당신은 누구냐? 뭐 이러실 것 같아요. 뭐 가족도 아닌데 와서 되게 의아해 하시는데 그렇죠. 이제 피후견인이시고 이제 저희는 이제 사무 담당자가 말씀드리고 상황을 말씀드리면 다 이렇게까지 요양원까지 와셔갖고 이런 거 다 하시냐 그러면서 되게 놀라시더라고요. 설명을 잘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요즘 이런 제도가 이제 활성화될 거다. 네, 네. 뭐 이렇게. 근데 이제 이때 문제가 생겼던 게 피후견인의 이제 아드님이 계셨는데 이 아드님께서 이제 요양원을 옮기기로 했다고 따님의 이제 그렇게 원하시고 계신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이제 가족 간의 다툼이 이제 좀 있었으니까 이제 완전 반대하시면서 이제 오히려 그 아드님 본인이 거주하는 곳 근처 요양원으로 피후견인을 옮기겠다고 이제 막 강력히 주장하시면서 서로 전혀 양보도 않고 각자 이제 본인들 근처 요양원으로 모시겠다고 이제 하셔서 중간에서 정말 난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후견 사무 업무를 하면서 이때가 정말 너무 힘들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 피후견인께서 식사를 거의 일주일 이상 하지 못할 정도로 건강 상태가 많이 안 좋은 상황이었는데 요양원 옮기는 문제로 시작한 가족 간의 감정적 다툼으로 한쪽 의견에 따르면 다른 쪽이 완전 극렬히 반대하다 보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사무 담당자로서 정말 난처했었습니다. 남의 가족 문제 이렇게 들어서 많이 배우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중간에 중재하고 뭐 이러는 게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힘드셨을 것 같은데 이럴 때 이제 후견본부는 또 어떻게 또 뭐 결정을 했나요? 예. 그래서 후견본부에 이런 상황을 저는 이제 보고 드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사무총장님을 비롯해서 이제 상의를 드렸었는데요. 일단 후견본부에서는 자녀분들의 의견이 아니라 피후견인의 보호와 복리를 최우선으로 생각해서 결정해야 된다고 조언해 주셨고요. 그래서 이제 요양원 측에 피후견인의 현재 상태에서 비위관 시술이 당장 필요한 상황인지 아니면 이제 따님이 많이 걱정하고 계시는데 요양원에서 이제 피후견인의 식사 시간을 좀 더 할애해서 천천히 드실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실 수 있는지 그러면서 비위관 시술을 좀 늦출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런 상황들을 다 종합해서 보고를 드렸고 후견본부에서는 이제 피후견인이 노령이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으니까 당장 요양원을 옮기는 것도 무리가 될 수 있으니까 이제 요양원 옮기는 문제는 잠정 보류하고 좀 더 상황을 지켜보고 결정을
결정을 하자고 이제 말씀해 주셨습니다. 당장 이제 요양원 옮기지 않는 걸로 이제 후견본부에서 결정을 내려가고요. 이제 요양원은 이제 옮기기 희망하셨던 따님한테 연락드려서 이제 요양원을 설득해서 비위관 시술 없이 피후견인의 식사를 별도로 잘 챙겨주기로 했다고 이제 말씀을 전해드리고 양해를 구했고요. 그 다음에 집 근처 요양원으로 옮기기를 희망하셨던 아드님도 이제 후견본부의 결정이라는 말에 더 이상은 이제 큰 반발 없이 따라주어서 나름 일촉즉발의 사태는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제 피후견인의 가족과 갈등을 빚었던 요양원에서도 후견본부의 결정을 말씀드리니까 피후견인의 간호에 더 신경을 써주셔서요. 현재는 이제 피후견인의 건강도 많이 호전됐고 이제 비위관 시술 없이 식사도 잘 하고 계십니다. 되게 아주 그 좋은 선택을 하셔서 네. 결국에는 뭐 이렇게 비위관도 뭐 그 시술도 없고. 네네네. 아 정말 잘 됐네요. 네, 잘 마무리됐습니다. 예예예. 이제 지금 생각해 보면은 이제 제가 아무래도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제 가족들이 다투게 되면 제가 그 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이제 가족들한테 끌려가는 상황이 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후견본부가 이제 후견 사무 처리 경험도 많으시고 또 신속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해주시기 때문에 사무 담당자로서 그 결정에 따라 저는 업무를 처리하면 돼서 너무나 마음이 이제 홀가분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 그러네. 본인이 뭔가 결정을 못 내릴 때 이충희 법무사님하고 이렇게 연락을 드리면 네. 어느 정도 그 법인에서 결정을 해주기 때문에 맞아요. 책임감을 가지고 참 잘 우리 후견 사무 담당자들을 도와주시는 것 같아서 정말 그 개인이 하는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 법인이 잘 이제 만들어진 시스템에서 오랜 기간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이렇게 하는 것 같아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좀 믿을만하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이충희 법무사님 어떻습니까? 우리 후견사무 담당자들이 이러한 그 가족 간의 갈등 속에서 중재하는 역할을 하다 보면 정말 그 내공이 깊어진다는 것도 제가 체감이 되고요. 또 저희 후견본부도 다양한 사건들을 처리하면서 축적된 경험을 가지고 우리 후견사무 담당자와도 경험을 이제 공유하면서 좀 더 적정한 후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도 하고 또 우리 후견사무 담당자에게는 또 울타리가 돼서 가족들의 어떤 다툼에 대해서도 또 유연하고 합리적으로 이제 대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하는 것에 큰 보람을 느낍니다. 갑자기 생각나는데 성년후견지원본부처럼 이렇게 좀 체계적으로 네. 이렇게 법무사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후견 업무를 처리하는 곳이 그렇게 많지 않죠, 우리나라에서. 저희 법인은 원래 이제 국내 최초로 그 성년 네. 후견을 전문으로 하는 그걸 표방하고 이제 설립된 단체인데요. 아마 저희가 유일한 법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 것 같고 이렇게 처음 업무를 하시는 이런 법무사님들도 후견 사무 담당자로서 자기 의지가 되는 그런 우리 좀 본부가 아닌가.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좀 의지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은 이 가족 간에 이렇게 분쟁이 있는 정말 이게 어려운 사건일 것 같은데 이런 사건도 저희 그 성년후견지원본부에서 이렇게 이충희 사무총장님과 그리고 또 우리 좌진아 후견 사무 담당자로서 이렇게 잘 해결을 했다는 사례를 한번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사TV 알기 쉬운 성년후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